정보 브리핑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법원의 입단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평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법원이 국민을 위한 법원인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제19 감싸기나 진상규명 및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원의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승태를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사법적 정의를 위한 법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일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다시 한번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OECD 4위 수준의 양극화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개선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논쟁을 환영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 불균형 성장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의 주장과 같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과 고통이 불가피합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이라는 삼두마차가 조기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개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민생입법의 결과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적극 환영합니다.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라는 국회의장님의 큰 틀의 방향 제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감하며 이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당부한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인권에서 들어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국민적 지지로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합의에 대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의장님의 당부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장께서 내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오늘날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우리 정치권에서의 그동안 특별한 어떤 기념식이나 어떤 이를 기념하는 어떤 행사는 매우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행사가 국회 차원에서 함께 함께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서 사설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청와대에서 전원회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독재국가나 뭐 사회주의권에서 용어라든지 또 운동권 용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를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전원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국회법 63조 2항에 전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권 용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이 단어 하나를 꼬투리 삼아서 색깔로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언론의 권위를 도리어 실추시키는 사설이 아닐까 싶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조선일보라는 이름 때문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빗대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전원회의 갖고 이런 색깔론 논쟁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